처음부터 우선 종합하려고 하는 우리 내용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직공팀 시작하면서 했던 직공팀 운영 규칙 한번 봐주시면 목적, 실현 방도, 직공팀 가입 절차, 직공팀 투입, 직공팀 운영과 활동 관련해서 간부회의, 분회회의, 지대 전체 모임, 건설 선진의 날, 임금과 기능 판단 기준 및 대상, 규칙, 그래서 무단 결근 시 현장에서 음주, 결정 불이행 상기 아웃, 분해 이동 절차, 반복적 가입할 때 선별 처리 관련된 것, 그다음에 징계 관련해서는 간부 징계와 조합원 징계를 분리하기로 했고요. 간부 징계는 간부 규율위원회에서 다루고 조합원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쟁기금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내는 거. 이게 이제 저희 직공팀 운영하는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확대된 게 뒷장 118쪽을 봐주시면 그럼 분해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분해는 4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 하나는 분해 단결과 규칙 만들기 해가지고 분해원들의 단결을 실현하는 사업, 또 분해 자체로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분해 규칙을 정하는 것, 제정하는 것. 이건 아마 분해들이 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해회의를 정례화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우리 회의 안건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됐고요. 119쪽 봐주시면 힘 있는 TVN 관련해서도 계속 이 결정대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 노조 활동은 저희가 5가지로 했습니다. 노조가 현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컨테이너 사무실 꾸미기, 두 번째 현장 간부회의, 120쪽 봐주시면 세 번째 현장 선전의 날, 매월 셋째 주일, 네 번째 현장에서 노조 가입 사업, 비조합원들에 대한 가입 동료 사업, 다섯 번째 현장의 민원 해결 활동.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직공팀이 들어가면 4가지 현장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분의 4대 활동을 저희가 정했고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해 해상과 통합 관련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정했고요. 121쪽에 간부 징계 규칙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24쪽 봐주시면 (2022년도) 작년에는 또 이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고용 관련해서 교섭, 배치, 투입, 현장 활동 종료 각 단계별 원칙들을 다 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용 확대 원칙도 정했고 125쪽에 보시면 직종별 교섭 안도 이렇게 쭉 정했습니다. 컴퓨터 철근, 타설, 해체, 시스템 비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고용 고용 확대로 중구사업 확대 126쪽에 봐주시면 본층 사업 또 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체계 관련해서 여기는 정연하게 결정을 하셨고 127쪽에 분해활동 관련해서 분해활동 그 내용과 방법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고용팀 운영, 현장 활동, 분해 운영 관련해서 매년 계속 한 해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해왔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조합 운영 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개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개인의 능력으로 개별 활동을 했다면 노동조합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조직적 힘으로, 조직의 능력으로 조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활동을 한다는 건 각자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결정한 사업과 방식과 기준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 계속 그게 딱딱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분해된 주의사님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자기 어떤 활동 그 성과를 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 기준을 자꾸 까먹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분해를 운영하고 노조 활동하려는 분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규율에도 올라오고 간부가 해임되기도 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부들이 해임된다는 건 규율위원회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부 한 명 만들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간부도 자기 활동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렇죠? 또 간부가 있어야 분해가 있고 간부가 있어야 노조를 우리가 이만큼 저지시켜 왔기 때문에 간부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간부들이 지금 우리가 정한 이런 규정과 규칙을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괜찮겠지? 나는 그때 못 들었어. 나는 그거 다르게 생각해. 이런 초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꾸 탈선을 하다 보니까 조직적 힘을 키우고 조직 활동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자꾸 노동자가 없을 때 개인적 능력, 개인 자랑으로, 개인 방식으로 개인의 실천들을 하는 부분들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걸 중요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운영 개선위에서는 이렇게 다 각자 떨어지다 보니까 필요할 때 자꾸만 모르는 거죠. 심지어 지부 간부들도 모르는 거예요. 결정했는데 모르시는 지부 상임 간부들도 있더라. 이거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모든 분회장 유치장님이 다 가지고 뭔가 막히거나 뭔가 이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책자를 읽고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과 맞지 않아요. 분회장이 보기에 조직이 보기에 이거 좀 너무 틀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연말에 고친다는 거예요. 분회장의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보완하거나 새로 개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책자로 만들 테니 책자를 가지고 한번 자기 활동들을 계속 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21쪽에 간부 징계 규칙을 새로 정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돌아보시면 원래 간부 징계는 운영위에서 했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운영위 동지들 내에서 어쨌든 단결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운영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운영위에서 징계권을 새롭게 간부 규율위원회를 꾸려서 징계 기간을 해서 전환했습니다. 간부 규율위원회에서도 제가 2차, 지금 4차 간부 규율을 열어보지만 여전히 아직도 감정이 있고 또 개인적 기준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일치성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는 간부 규율위원장으로 우리가 정한 규칙을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규칙에는 제가 봐도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부들이 논의하셔서 보완하면 또 거기에 맞게 진행하겠다. 근데 우선은 현재 우리가 어떤 간부 징계 규칙이 있는지를 간부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부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21조 한번 봐주시면 간부 징계 목적을 정했습니다. 간부 징계 목적 1번. 간부 징계 목적 1번은 간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간부가 자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만 목적은 뭐냐면 그 간부가 그런 처벌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부족했구나. 이제 이렇게 활동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간부를 혁신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1번 간부 징계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간부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 그 간부 개인에게만 잘못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 발생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세우자. 그래서 다른 간부들이 또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간부 징계 목적은 조직 강화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간부들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게. 세 번째 간부 징계 목적은 공정성입니다. 간부의 징계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율위원회가 또다시 지난 운영위원회처럼 규율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규율위원회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되면 우리 또 규율위원회 권위도 무너지는 거고 규율위원회는 해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율위원회는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준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징계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다 보는데요. 저는 간부 규율이라고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1번만 봐요. 잘못한 간부를 처벌해야 된다. 근데 간부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혁신이 목적이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뒤따른다. 세 번째
우리의 이 결정이 얼마나 공정한가, 이 세 가지가 같이 기준이 돼줘야 간부 징계 목적을 다하겠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간부 징계 범위는 1번 직권팀 분회장, 부분회장 조직처라고 합니다. 2번 단 직권팀이 아닌 분야의 직종의 간부들도 이것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지만 이것에 준한 처벌을 하겠다, 올라오면 처리를 하겠다. 대상은 대전세종건설지국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세 번째, 간부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이 징계 사유가 없으면 규율위원회에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못합니다. 우리 간부들이 저건 문제 아니야? 라고 제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11가지, 여기 빠진 11가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면 규율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재정 및 회계비리가 있는 경우 분해비 관련 문제, 허위 출력 일수, 임금 중간 착취 등. 두 번째, 사측과 부정거래가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 대가성 거래인데 여기에 단이라고 동그라미 1번 들어간 거 뭐냐면 일정한 빠른 공정이 끝나거나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회사가 분해에 회식비를 주는 것도 그러면 대가성이지 않냐라고 하는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하나 더 추가한 건 분해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부에 보고하고 승인된 절차가 있으면 사측과 그런 분해 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가성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사에서 우리 현장에서 분해가 책임 있게 하면서 그런 어쨌든 그 지원을 받은 거면 분해원들 모두가 알아야 되고 그걸 지부에 보고 승인만 받으면 대가성 거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똑같은 거라도 분해원과 공유하지 않고 지부에 보고 승인 들어가지 않았으면 대가성으로 사측과 부정거래로 들어간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조합의 조직 시설을 물랑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간부 징계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조합원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폭언, 폭행 이런 부분을 조직을 상대로 했을 때는 징계를 한다. 여기서 1번, 2번, 3번은 무조건 해임입니다. 해임이라는 건 뭐냐면 해임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해임에서 정상 착장에 사유가 있으면 내려가겠지만 정상 착장에 사유가 없으면 그냥 해임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도 뭐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올라오면 또 내가 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해임이 아니야. 이거는 자격증지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더라. 운영위원 토론해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도 정해보자라고 정해보면 1번, 2번, 3번은 해임부터 시작한다. 정상 착장에 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결정된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직권팀 운영 규칙을 위배한 경우, 작업 시간에 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 무단 이탈하는 경우, 분해장이 컴퓨터에 상주하는 경우, 지부에 분해회의나 노조 선전의 날 등 허위 보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합원에게 인간적 모멸감이나 언행을 일삼거나 노조 간부로서의 표현과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10번째, 분회장이 개인 사유로 무단결 등 것이 돼서 분해를 방치한 경우. 11번째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 이기 분회장이 건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개 현장에서 유급을 받는 그게 이제 목적은 선했지만 어쨌든 그 방법에서 우리 규정과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11번 두 개 현장에서 유급 공수를 받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가서 11번이 들어갔다가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네 번째는 그럼 이건 어떻게 징계하냐? 저희 징계는 네 개 종류가 있습니다. 경고, 좀 더 높이면 자격정지, 좀 더 높이면 작업정지, 좀 더 높이면 해임.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를 가지고 규율위원회가 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그 해임 말고는 모든 그 징계에 공개 사과문을 간부회의에서 나는 돌아보니 이런 이유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런 잘못을 했고 앞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하는 공개 사과문을 전체 간부회의에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 그 다음에 해당 분회장, 해당 간부에 대한 교육. 이건 모두가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작업정지까지. 해임은 해임되기 때문에 좀 안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자격정지는 거기에다가 강등되는 거죠. 그렇죠? 직급이 강등되는 거고, 세 번째 징계는 작업정지입니다. 작업정지인데 그동안 작업정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한 건 뭐냐면 작업정지 막 30일 뭐 이럴 수는 없다. 작업정지는 최대 열흘 11일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작업정지는 바로 시행하는 거. 뭐 실천당에 있을 때 이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징계 결정 후 10일 이내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10일 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10일, 최소 2일, 최대 10일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일주일에 한 2일 정도 분회장이나 주의청이 빠져도 분회장이 만약 징계를 받아서 빠지면 주의청이 하면 되고, 근데 3일 넘어가면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일주일에 2일 작업정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이 되면 5주를 하는 거죠. 2일이 되면 한 주에 끝나는 거고 4일이 되면 2주에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작업정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해임. 네, 이건 간부직을 박탈하는 거다라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것과 함께 문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 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3번은 해임이다. 특별한 정상 참작이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규율에 올라가서 결정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간부 징계 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부 규율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간부 규율위원장은 규율위원회에서 하고 재심 기관이 있습니다. 간부 규율위원회 결정에 나는 억울하다, 좀 한 번 더 판단해달라고 하면 재심 기관은 임원회의에서 합니다. 우리 건설지구 임원들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해서 5분이 계세요. 이 5분이 재심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부 규율위원회 구성은 분회장들이 한다. 그 다음에 규율위원회로 올라온 사람은 결의서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 했고요. 그 간부 규율위원회는 지대별 1인으로 하고 지대 간부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 추천한다. 간부 규율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요. 규율위원회 위원장은 지도위원회나 임원 중에 1인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간부 징계 의견은 규율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요. 의결 과정에서의 토론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3차까지는 외부로 유출되더라고요. 4차는 제가 유출되는 걸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근데 유출된다는 건 뭐냐면 규율위원들이 규율위원회 회의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얘기했더라. 누가 저렇게 얘기했더라. 저는 규율위원들에게 양심을 가지고 책임있게 규율에 참여하라고 다시 한번 지난번도 좀 주의를 부지시켰는데, 규율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간부들이 규율위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규율위원들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규율위원들이 자기가 갖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규칙에 의해서 얘기한 거지,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감정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전 보장돼야 규율위가 좀 더 풍성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규율위에 올라온 징계로 올라온 간부가 속한 지대의 징계위원은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주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7하니까 의결권에 있어서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규율위원회로 요청이 되면 규율위원장이 바로 소집을 합니다. 어때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예전에는 규율위원회 해도 지부 상간부들이 바쁘면 한 달 뒤에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올라오면 2주 내에 날짜를 잡게 되고요. 날짜를 잡으면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규율위원회에서 좀 더 조사라든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는 규율위원회가 이 문제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고요. 본인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습니다. 탄원서든 반성문이든 하여튼 본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재심은 얘기했던 것처럼 규율위원회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7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8일째 오면. 근데 이 7일은 휴일을 빼기로 했고요. 이렇게 청구가 되면 10일 이내에 재심기구 임원회의에서는 10일 이내에 날짜를 잡아야 되고요. 여기서도 1회 정도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15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 봐주시면
이것은 개정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가족들의 토론과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에 결정하는 방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1년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해가고 있고 매년 이것을 개정, 보완해 가거나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근데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가지 이것과 충분하지 마시라. 그게 뭐야? 그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직 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졸리시네요. 그죠? 이제 128쪽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그럼 조직인력 개선을 위해서는 뭘 토론했냐? 8가지 좀 이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 종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번 분해 구성원의 권한과 의무, 역할을 명시하는 부분은 분회장은 무슨 지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아예 명시하자. 이렇게 분회장, 선임분회장, 부분회장, 조직차장, 기술공, 분회원 이게 다 이렇게 명시해서 그 책자를 보면은 나의 권한과 책임이 이렇구나 할 수 있게 하자. 종합적으로 할 때 했고요. 임금체계도 뭐 정리하기로 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분회원의 분회 배치와 이동 관련해서 뭐 분회 배치는 아마 뭐 간부 친인척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되셨다고 하고, 문제 발생 후 재가입하는 조합원도 얘기되는 거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분회 이동 관련해서 현재는 분회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분회 이동을 다 열어놨어요. 분회 이동 사유가 따로 우리 노조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동해? 이걸 안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 분해 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해 이동 간의 조직 운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동할 분해를 먼저 얘기를 분해원이 해버리고 또 이 분해장이 또 그 분해원과 사이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절대 안 되라고 목리를 부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분해 이동을 전적으로 해놨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 무한적으로 주는 거냐. 뭔가 좀 분해원들도 분해 이동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냥 이동하기가 아니라 어떤 자기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분해 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3번, 4번, 5번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그런 뭔가 좀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조직력 개선에 의해서의 문제의식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분해 이동 사유가 다 없는 조건에서 분해 이동 절차를 좀 뭐 만들자. 129조 토론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3회까지만 된다. 3번까지만 되고 3번 이후에는 안 되는 걸 하자. 두 번째, 대기기간을 주자. 분해 이동할 때 한 달 대기하고 이동한다. 또는 보름 대기했다가 이동한다. 대기기간을 주자. 세 번째, 분해 이동할 때 개인이 희망하는 분해가 아니라 지부가 배정하자. 이 3가지를 다 하자가 아니라 이 중에 뭔가 하나를 해서 분해원들이 분해를 이동할 때 그렇죠. 이 분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부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직공팀 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 2번 정도는 더 그러니까 3번 정도는 뭐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이게 4번, 5번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문제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한번 잘 토론을 해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건 지대장님들 아마 뭐 토론지 있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팀 분해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절차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 없이 동의하고 다만 도급팀이 간부들이 명찰을 다는 건 직고용팀 투입됐을 때 달리하자. 아직 직고용팀 투입되지 않은 현장에서 도급 작업을 하면서 명찰을 다는 부분들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 그래서 명찰을 달게 하는 건 직고용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을 개정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분해 분할 129쪽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나 못 듣더라 하시면 안 됩니다. 분해 분할은 지금까지는 신규 분해가 조직 차장이 분할했잖아요. 분회장이 분할하자는 거예요. 그 분해는 조직 차장이 남고 분회장이 새로 사람과 이런 그래서 분회장이 좀 어려운 것을 앞장서자. 그동안은 분회장은 기존을 지키고 여기서 뭔가 떼서
조직차이 분할했던 것을 이제 분해장 분할로 바꾸자 라는 제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일단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분해 현장 투입 시 분해 운영과 현장 활동입니다. 신규 분해 현장 투입 시 지부에서 공부를 지원하거나 또는 공부 구입비를 지원하는 걸 좀 해주면 어떠냐. 이제 규모들이 커졌고 신규분해 근데 이걸 지난번 사무국장님은 계산해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긴 하더라고요. 특히 근데 철근은 그러면 갈고리 지원하는데 평트는 고가의 이런 공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타설이라든가 해체 시스템 이런 데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더라까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에 따르는 뭔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가면 되겠죠. 요것도 이따 있습니다. 그거 한번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 봐주시면 중급 현장 관련해서 요즘 문제시가 토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결합을 못해가지고 예로 중급 현장은 고용 확대와 어쨌든 우리 공격적 확대를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중급이 다 이렇게 단연히 적용되는 현장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작은 현장으로 우리 건설노조의 개인력이 확장되는 부분으로는 좀 안 되고 있다 중급이 이와 관련된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데 이건 오늘 토론 주제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급 자체가 먼저 토론해보고 의견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있긴 하다라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하셨던 간부 선임 방법 및 간부 임기 관련돼서입니다. 130쪽입니다. 뭐냐면 현재 간부의 선임은 기준과 절차를 이수한 간부를 지부장이 임명하는 방법입니다. 지부장 임명제입니다. 어떻게 임명해요? 지부장 마음대로 임명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이수한 간부들은 큰 하자가 없으면 지부장이 임명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간부 기준에서 작업지휘 능력, 그다음에 분해 운영 능력, 사측 대응 능력, 노동자 정신과 노동조합이나 이해 이런 정도의 기준을 내용으로 분해 추천해서 예비간부 교육 받고 간부회의 참석하면서 훈련되고 조직체장 달고 분회장으로 올라오는 이런 정도 내용과 절차면 분회장 임명이 가능하지 않냐 해서 지부장 임명으로 갔는데 문제적인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분회장이면 언제까지 분회장을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제기는 뭐냐면 내용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보면 모든 분회장에 대한 이 문제제기를 하진 않아요. 일부 분회장이 분회장으로서의 자격과 활동에 있어 지금 조합원들이 보기에 미달하는 분회장들이 있는 겁니다. 일부 분회장들이 있어서 전체가 아니라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분회장을 임명할 때 조합원들의 의견은 그럼 아예 반영하지 않는 거냐. 노동자고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합원들의 분회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조직차장님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맞는 조직차장이냐. 그럼 조직차장에서 분회장으로는 언제 이렇게 이런 성질이 아니고 이렇게 언제 돼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일부 분회장의 자격 미달과 관료화가 나타나면서 자격 검증이 좀 필요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참 욕보이고 있다.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분회장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지부장이나 상임간부들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는 조직위에 계속 이 세 가지 부분 이 내용을 해소하자는 것이 목표가 되자. 선출제로 가냐 임명제로 가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봤을 때 토론 결과 첫 번째 뭐냐면 분회장을 분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분회장 자격 기준 네 가지에 대한 분회원들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고 분회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인기투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회장의 지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분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내서 나왔던 건 이것 이외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세 가지 문제를 좀 반영하는 개선책. 첫 번째, 지금은 임명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일부 얘기하는 선출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제안하는 건 평가제는 어떨까라는 평가제. 이 평가제는 뭐냐면 평가제 플러스 임명제예요. 근데 이 평가제는 지부장님이 임명하면 3년을 기본으로 하자. 왜냐면 임명권자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가고 근데 3년 끝났다고 해서 분회장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또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3년으로 갈 때 경고를 3번 맞으면 분회장 재연임이 안 되는 거죠. 경고가 뭐가 될지 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회장 활동을 3년 동안, 매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분회장으로서 우리가 정한 자격에 미달해서 경고를 3개 누적돼요. 그럼 그 분회장은 3년이 끝나면 분회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건 설문을 한번 가자, 설문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7대3 정도가 되겠죠. 경고를 받는 분회장들은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경고세가 3년 나왔다는 분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는 건, 조합원들이 분회장들에 대해서 뭐 잘하는 것도 부족한 걸 들어보고 분회장들이 자기 성장의 자료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분회원들이 쓴 설문지가 뭔가 분회장을 임명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부장이 임명하는, 이렇게 평가제 플러스 임명제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까지 제출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 한번 토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직차장이 분회장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분도 논의를 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지금은 조직차장이 분회장이 편한 사람을 임명하는 분회가 있대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 조직차장은 어떻게 되냐면 도면을 읽을 수 없는 사람 조직차장으로 추천하지 말자.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분회장으로 책임있게 분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차장, 그냥 모든 간부들이 도면을 읽지 못하고 간부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추천 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올라온 조직차장들은 빨리 분회장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보자고 하는 건 분회장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조합원들이 보는 분회장에 대한 역할, 조직차장이 보는 분회장의 역할, 분회장 스스로 생각하는 분회장의 역할을 한번 2차를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의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조 간부 연령 관련해서 토론 주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게 이제 또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65세라고 하는 그 방향적인 기준을 잡았는데 결정이냐 아니냐는 이게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담을 하게 되는 것은 65세 기준으로 볼 때 신규 조합원들을 만 62세 이하로만 되는 분들은 직권팀 받고 만 62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1, 2년 하다가 직권팀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와 있던 분회원들은 어쨌든 최대한 하지만 신규로 받는 부분은 그 기준이었는데, 이때가 뭐였냐면 회사에서 65세라는 기준이 강하게 좀 요구됐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식은 현재는 4.7의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65세라는 기준 자체를 강하게 들어갈 때 밀지 않고 있고, 건강검진만 척부돼서 하자가 없으면 받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좀 더 강화돼서 이런 부분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역량도, 주체적 힘도 갖추었다. 그래서 그때와 좀 달라진 변화된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연령 제한 기준을 재토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문제제기 의식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는 조직차장이냐,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왜 한번 조직차장이 언제 분회장이 되냐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두 번째 조합원 연령 제한과 간부 연령 제한이 동일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간부 65세로 하면 분회원들은 지금 65세 넘는 분회원들이 있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과 간부가 또 차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연령관을 정하면 조합원, 간부 모두가 그 이중 기준이 아닌 동일하게 정하는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좀 문제의식이고, 세 번째는 우리 노동조합의 평균 연령을 한번 좀 생각하자.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 하여튼 5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도 고령화지만 우리 노조도 고령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최소한 젊은 층과 젊은 간부를 육성하는 5개년 계획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 그냥 이렇게 간부 연령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을 같이 그러면 좀 반영하는 이런 해결 방법은 뭘까? 첫 번째, 연령을 2년으로 연장 좀 더 하자. 67세로 하고, 이거는 조합원과 간부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로 하고, 이랬을 때 이제 이 얘기를 집행부에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67세면
65세 조합원들도 그냥 들어올 수 65세까지 64세까지 되는 만 64세가 되는 건데 이 분해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분회장 간부와 조합원들이 이중진이 되면 안 된다. 그것도 안고 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중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아직 못하지 않냐. 그게 연령대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조합원들과 간부를 확장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 대세지구가 고령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한 고용과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연령 기준으로 해버리면 그 연령에 도달한 우리 간부들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되는 쫓겨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조합원들이 이후에 노조에서 어떻게 고용과 노조 활동을 하는지를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까지 같이 밝히는 토론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연령 관련된 제안입니다. 이것도 좀 토론 주제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조직운영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9번 신생분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을 좀 해주자 이런 부분도 좀 요청이 들어왔고 이건 이제 논의가 정리되면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개인 욕심과 능력보다 협력이나 협조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131조 간부활동 개선 토론 관련해서는 먼저 모범 사례 분석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금호나 안현 현장에 임대를 출연할 때 앞 현장에 있는 분해 간부들이 아침 연대를 일상적으로 해줬고 50만 원씩 투쟁기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모범 사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본뿐 아니라 앞 현장 투쟁할 때 나와 다른 현장이나 저기서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같이 연대했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분회장들이 지금 저희 간부들 얘기하는 거 분회장들이 이제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협력 사업이 많아졌다. 이걸 이제 모범 사례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범 사례는 운영위원들의 현장 방문이 많아지고 체계적인 활동이 강화됐다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전화로만 해서 뭐 파악했는데 지금은 자주 현장에 찾아와서 애로사항도 묻고 식비도 지대장이 계산한다. 그전에는 가서 묻어먹었나 봐요. 그전에 가는 해당 현장에 분회장들이 많이 샀나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오면 운영위원들이 식비도 계산하고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해줄 수 있으면서 활동도 신뢰성이 간다. 종료 시점, 분해 배치 기준에 따르는 이런 어떤 공정하고 편법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에 대한 운영의 활동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모범 사례로는 청년 이민가 적응 사업 관련해서 들어와서 적응을 잘하게 하려면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분회장도 있어요. 그러면 분회장 조직창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들어오고 나서는 자꾸 들어오면서부터 물 시키고 우리 분회장들 형들 막 처음에 배울 때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처음에 들어와서는 맨투맨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 1, 2년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이나 문신규름을 2, 3년 차에 시키는 분회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그 청년 조합원이 일에도 흥미를 느끼고 기술도 올라오면 그때 이제 물이나 참 신구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참 물신구름 시키면서 기술도 배울 수 없고 막 욕먹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적응할 수 있게 그런 단계 1단계를 아예 그렇게 하고 2단계 참 물신구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니까 청년들 적응이 빠르더라. 이건 저는 좀 제도 개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회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범 사례처럼 땡땡 분회는 분회 단합 대회를 어떻게 했냐면 단합 대회 운영위원 준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대요. 그래서 분회장과 간부가 빠진 상태에서 위원장, 기획부, 재정부, 문화부, 홍보부, 체육부 분회원들끼리 정해서 그 분회 단합 대회를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분회원들이 참여하고 기획하고 나니까 소통도 원활해지고 분회에 대한 애착도 높아지고 분회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분회원들끼리 비난하는 것도 줄어들다. 이거 뭐냐면 분회원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주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분회장님은. 이런 부분들도 모범 사례로 우리가 한번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산재치료 조합원을 자진해서 일주일간 간병한 이런 조합원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모범 사례를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 이런 부분을 우리 분야에서 어떻게 해볼까를 해보면 저는 훨씬 좋은 간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공감이 되면 제도로 만들어보면 훨씬 좋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간부 징계 사례 분석에서는 한 분회장님은 임금 중간 착취입니다. 우리 이런 건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조공조합원을 기능공 임금으로 올려서 수령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두 개 현장에서 아까 했던 휴일 유급수당을 수령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장 소장과 공모에서 허위 출력을 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거죠. 병가조합원을 허위 출력해서 3달간 받았고 유급 적용을 안 되는데 해주고 우천 작업이 유공수가 아닌데 유공수를 달아준 것을 돈을 받아서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병가조합원 이렇게 올린 걸 가지고 기능공 임금 책정을 해서 아까 기능공이 아닌데 차액을 가지고 분회원 선고를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가 분회장이 내가 쓴 게 아니지 않냐 분회원 선고를 한 건데 그리고 회식하려고 한 건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자꾸 답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재정비리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허위 출력으로 해서 임금을 수령한 거, 그 다음에 불법 고용을 우리가 외국인 불법 고용 투쟁을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돈을 받고 불법 고용을 일정하게 허락해준 이런 분회장 이런 분들이 다 해임 되신 분들이에요. 해임 되신 분들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아까 얘기했던 11번째로 들어간 두 개 현장 유급수당 시 유급수당 중복 수령 시 징계한다를 11번째로 넣어서 이제 이건 앞으로 징계가 되는 거고요. 간부들에게 계속 하게 되는 편법으로 이루어진 분회 운영은 반드시 폭로됩니다. 언제 폭로되죠? 분회원들이 이제 나 이 분회 안 하겠다고 하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분회가 갈등 상황이 되면 다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규칙 위반 탈선할 필요가 없다. 아는 거. 그리고 단가 책정 절차를 이제는 분회장 혼자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회장, 조이차장, 기술반장, 간부들이 기본에서 분회원들과 동의하는 이런 절차를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무리 선의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중간 착취하는 것은 금지한다. 유급 등 적용 조건이 되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임금을 편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 금지한다. 이건 이제 지금 공안 타락, 건설사들이 노조를 공격할 때 저는 이런 데서 다 비리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털자, 자꾸 안타고 하지 말고 이제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4차 규율에서 나왔던 제도 개선 올린 겁니다. 4차 규율에 나온 제도 개선은 징계 당사자에 대한 복권 규정을 좀 신설하자. 제가 이게 조직운영 개선위에서 토론했을 때는 다 불가예요. 조직운영 개선 안 된다. 한번 징계 해임된 분회장은 영영 분회 복귀하면 안 된다. 잘못한 사람들은 이런 게 많은데 규율에는 벌써 몇 차가 이제 5분을 해임하고 나 보니 그리고 우리가 징계 목적 첫 번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규정이 없어요. 강등이 되거나 해임이 되면 어떻게 복귀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이제 그것을 좀 신설하자. 왜냐하면 진짜 실수로 또는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과 혁신의 노력을 한다면 그렇다고 징계를 주지 말자가 아니라 징계를 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복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규율에서는 만장일치 제안을 이건 토론이 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허위 출력 임금 수령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현장의 분회장들이 그 당사자에게 얘기했더라고요. 공무가 직접 얘기해서 어떤 분회장은 공무가 얘기하면 듣고만 있었고 어떤 분회장은 들어서 해당 분회장에게 얘기하니까 해당 분회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벌써 허위 출력 일부로 임금 수령한 게 2달이에요. 2달. 그럼 그때까지 그 현장에 있는 분회장님들 뭐 했냐라는 거예요. 만약 첫 달에 그런 부분을 지부로 신고를 했다면 지부가 규율위원회를 안 오고 지부가 개입했다면 그 분회장들이 이렇게 해임까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냐면 현장 분회장들 현장에 해임이 되는 건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분회장들도 공동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해임은 아니죠. 해임은 아니겠지만 공동 책임이라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그 분회장들에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지금 호지르는 게 되는데 눈치 보이셔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해라. 본인도 징계한다. 공동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해임권, 아까 했던 재정, 뭐죠? 세 가지 있잖아요. 재정 및 회계비리, 사치가 부정거래,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빨리 지고 신고하세요. 그래서 회의까지 안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 책임을 하겠다라는 걸로 제도 개선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회장의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슬슬 올라오는 것이 지금은 좀 강화되고 있어요. 예로 그 현장에 분회장들은 퇴근할 때 안면식을 안 했대요. 조합원들은 출근 퇴근 안면식을 하라고 하면서 왜 분회장을 안 하는 겁니까? 조합원들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해야 될 분량과 노동들을 하라고 하면서 분회장들은 왜 현장에서 무단 이탈을 하는 겁니까? 그 분회장들의 특권의식은 어디에서 생기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한번 분회장 조직상의 특권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토론하고 제도 개선 조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제도 개선의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토론지가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 한번 이번에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린 한 장짜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눠드린 복사는요 이렇게 PPT보다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간부 설문지 예. 129쪽에 예. 4번에 보면 4번에 그런들과 2번에 보면요 분해 분할 시 신규 분해는 분해제한으로 한다. 이게 지금 분해가 연령대 되실 분 연령이 돼가지고 중급으로 가실 때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네, 이걸 제안하실 수 있어요. 기존 분회장은 그리고 분회장이 나온다. 네. 그거 이제 그것도 있었고 이걸 제안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얘기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건 뭐냐면 조직운영 개선위에 그 조직하는 올린데 나왔던 의견들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토론해 주시면 되고 좋다라고 좋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 의견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의견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앞에 있죠. 앞에 연령할 때 원칙이에요. 그러게 이게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을 먼저 받는 게 좋게 되겠죠. 네, 질문이라든가 좀 토론하는데 예. 제가 요번에 이 조직운영 개선이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분해 분할 시 신규 분해는 분회장을 한다. 요 얘기는 분회장 임기 때 이 분회장 임기를 10년으로 하자고 낸 의견에서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회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경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회장이 신규로 분해 분할을 해서 나오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잠시만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간부 선임 방법 및 간부임이라고 해가지고 토론 결과에 보면은 1번에 그 세 가지 문제 제기를 반영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자.
여기에서 그 임명제, 성취제, 평가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평가제에서 보면은 그 토론 결과가 3년 기준으로 경고 3장, 뭐 장경별 씨, 조합원 의견 반영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 한 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노무장님 얘기하셨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자세히 기억을 안 나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의견들은 임기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10년 임기제로 하자, 5년 임기제로 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1페이지에 맨 위에 간부 연령에 보면은 조합원들의 그 노조 가입을 갖다가 62세로 제한을 하는 걸 가지고 분회장 임기도 이와 연계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만 62세가 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일하는 데 대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65세까지 그 간종에서 아니면 원청에서 65세까지만 받겠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노조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노조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던 것이고 또한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는 노조 비판하고 일반 팀에 있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늙으니까 노조로 오겠다는 것이 뭐 열매만 따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노조 활동에 대한 너무 짧은 기간이다. 여기에 대한 것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회장이 임기와는 좀 구분돼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잠깐만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 따지자는 얘기가 자, 요새 하나만 더 듣고 잠시만요. 하나만 더 듣고 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가운데 131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토론 결과 있잖아요. 그 간부 연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토론 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령 2년 연장 67세에 이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령제를 두지 말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연령제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중급으로 유도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방전 분회장은 지부 선거관리에서 주관하고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2년 연임할 수 있다. 요 얘기는 그냥 강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의견만 나온 거지 누가 강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던 얘기였거든요. 그거를 참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토론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얘기할 때 10년 임기면 현행대로 하는 거예요. 직전 임명제.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 10년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간부 10년 하면 현행 지부장 임명제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선출제는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 요구가 있는 거고,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날 조직위원회 개설에 나왔던 그 안들을 담은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5년이냐 10년이냐 다 주관적인 거고, 근데 결국 그날 공정이 보면 5년이면 연임할 수 10년이고 10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10년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나이에서 현행으로 가자라는 거, 임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2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합원과 간부가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 돼요. 지금 그날 딱 2세 정도를 얘기했던 어떤 2세 정도면 2살 정도는 연장이지 않겠냐라는 것이 다소 아니었고, 어떤 부회장님은 좀 그 연령대 대비 다른 안도 있었는데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조합원 새로 가입이 전에
62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분회장 되는 게 65세로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분회장도 65세로 한다는 건 그건 또 형평성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얘기해보니까 지금은 조합원이 62세인데 분회장이 67세가 되면 조합원 가입도 64세로 올라와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분회장이 되는 게 65세 미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회장이 아니라 제도 개선위원회나 규율위원회가 전부 다 지대별로 계십니다. 다 본인이 들어간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대별 토론해서 거기서 본인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오늘도 제가 지대자들도 요청한데 만장일치 다수한 소수한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되고 거기서 한번 토론해. 그러니까 조직운영 개선이도 뭔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부들 의견을 들어서 또 한 번 다듬어서 2번 정도 답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토론하세요. 그러면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조직운영 개선이 규율위원회하고 간부 설문 보면서 한 4가지 정도 우리 간부들이 체크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첫 번째는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소통,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간부의 역량으로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시만 조금만 집중해 주실래요? 아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네, 그러면 몇 시죠? 4시? 그럼 4시 10분 한 10분간 담배 피셨다가 4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